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 속에 폭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주말을 덮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도내 전역에 굵은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아침부터 내륙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데요. 영하 10도 내외의 강추위 속에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는 내린 눈이 계속 쌓이면서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고창에는 19.5cm의 많은 눈이 내렸고 정읍 11.5, 군산 8.5, 전주 2.9cm 등이 쌓였습니다. 부안과 고창에 대설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군산 등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며 칼바람이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크게 내려가 있습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습니다. 군산 제주 간 항공기가 멈춰섰고 섬 지역으로 가는 5개 항로의 여객선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도 오늘 오후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산간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내일이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 장수 영하 16도, 전주와 군산 영하 13도 등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영하 13도 아래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눈은 밤사이에도 계속되겠고 월요일 아침까지 5에서 20cm, 서해안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닷새째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라 밤사이 보온 대책과 함께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 작업과 안전 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폭설로 쌓인 눈에 다시 많은 눈이 예상돼 비닐하우스나 낡은 집 붕괴에 대한 사전 대비와 함께 시설 농가에서는 환기와 난방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오전 완주 모악산에서 국민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 58살 임모 씨가 동료들과 산행을 하다 심정지로 쓰러져 숨지는 등 등반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모레까지 도내에 최고 30cm의 많은 눈과 영하 12도 내외의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상황실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계속된 한파에 중국발 초미세먼지까지 요즘 창문을 열기가 겁나시죠. 이럴 때 실내에 식물을 키우면 공기 정화와 환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김규자 씨는 요즘 청소를 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청소기로 걸러지지 않는 미세한 먼지가 많다는 정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분을 들여놓고 걱정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창문도 문 열어놓고 청소기로 한다고 해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식물은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이 식물을 키우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한 결과 최대 70%나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했더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가 빈 방은 44% 줄어든 반면 산호수를 들여놓은 방은 70%, 벵갈 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67% 감소했습니다. 이런 먼지들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 체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증산작용에 의해 잎의 왁스층이 끈끈해져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여기에 흡착이 돼서 제거되는, 크게 보면은 흡착과 흡수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처럼 산호수나 벵갈 고무나무 같은 식물체를 건물 안에서 키우게 되면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물론 가습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정화 효과는 건물 면적의 2% 이상 식물을 키워야 해 관상용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충남 사료농장의 토양과 차량 등을 역학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 경력 여부를 판단하는 NSP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도내 구제역이 그간 발병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충남 사료 공장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에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치 재개를 모색해온 정동영 전 장관은 오늘 광주에서 천정배 박주선 의원을 만나 총선 연대에 합의하고 이후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원외 민주당 의장과도 통합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오는 25일 전주에서 강연을 열고 정치 재개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의 산하 연구기관인 공간정보연구원이 혁신도시 본사로 이전해 50여 명의 인력으로 공간정보 정책 연구와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LX가 이전한 뒤에도 서울에 잔류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이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전통문화단체나 소상공인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